저는 21살이고요. 이름은 오주한입니다. 저는 유니스트를 다니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더 키우고 있고요. 제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계속 포커스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카메라를 잘 감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아니 진짜 전문가들이 있는 거구나. 이것조차도 정말 그냥 그게 능력이라는 걸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들 그렇게 하던데 인사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걸로 정했어요. 그 이름을 오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늘의 클리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가슴 울리는 문장을 찾는다. 약간 이런 뜻으로 약간 조금 오그라들지만 오클이라고 지었어요. 오클. 그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이라든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요 정도 천천히 생각해요. 어차피 아니면 뭐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생각나면은 그냥 중간에 끊어서 그래도 되죠. 끊어서 따로 뭐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우리 실험하다가 만났을 때 그때 뭔가 되게 뭔가 주도적이고 뭔가 핵사에서 뭔가 기회를 좀 막 기획을 하고 뭔가 모델도 만들려고 하고 자기만의 그 구상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내가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카톡도 좀 하고 좀 그랬던 거지. 그치. 이게 사실 나이 차이 나니까 좀 되게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제가 제 자랑까지는 아니지만은 일기를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네, 일기를 시간 날 때마다 점점이 쓰는데 항상 기억에 남는 것들을 자주 쓰거든요, 일기 그날 이제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일기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네, 그걸 오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기억에 잘 있고요.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다 기억 속에 다 있고. 그날 나한테만 뜻깊은 날이 아니었던 거네. 약간 본인한테도 그날 좀 일기 쓸 정도로 그래도 조금 신경 쓸 만한 그런 장소였다 이런.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런 좀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게 그것도 이제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누게 될 줄은 맞아. 네. 실험이 그때 1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얘기했던 게 거의 1시간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던 게 거의 1시간이었어가지고 저도 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저는 대화를 하러 간 게 좀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험이 남은 게 아니라 대화가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그리고 그때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뭐 창업적으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도 그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이제 또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중에서도 이제 창업 경진대회 같은 거 나가서 이제 활동해가지고 상도 받고 뭐 이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희 토론하는 카톡방 같은 게 있는데 딱 4명 모여 있는데 그 4명 가지고 창업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이번 방학에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아직 저는 좀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해두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일단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고민은 어쩔 수가 없죠. 군대예요, 군대. 근데 근데- 갈게 근데 몇 살? 군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병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병역을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병역 해결과 더불어서 이제 창업을 진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연구를 할 것인지도 생각을 일단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역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해결해 놓으면은 이제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 뒤에는 네, 자유가 뒤에는 좀 좀 있으니까. 자유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문연으로 이거를 때운다고 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창업하는 시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 있는 팀에 들어갈 시기가 제가 늦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지금이 아니면 못 잡을 사람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참 정말 애매해서,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도 네. 계속 뭐 이것저것 제 딴에서는 이제 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올리는 허용치를 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행동들을 여러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듣고 싶은 거 그냥 다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 다 시도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해보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에서 제가 허용할 수 있었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도전이 동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 해보고 나면은 다들 그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첫 발을 내딛는 게 항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0살. 20살.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좀 후회가 됐어요. 이게 저는 나이가 32이거든요. 이제 띠용갑인데 원숭이띠 맞잖아요. 그죠? 양띠. 양띠. 네. 빠르니. 90 맞지? 내가 92년생이니까 03. 저 03. 03. 맞아. 그럼 21살. 21살인가 이제? 21살이에요. 나이도 까먹은 이제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지금. 맞지. 나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쵸. 네. 뭔가 시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나는 진짜 그날도 좀 멋있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이제야 이런 거를 책을 읽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갇혀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학을 뭔가 꿈꿨지만 했던 방법들이 여기서 대학원에 가서 도시공학을 또 공부하고 이거를 나중에 배운 뒤에 뭔가 시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생각해 본 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거는 뭐 밥도 못 먹고 이 도시 건설을 아예 꿈꿀 수도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뭐 조금 역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의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되는 백수지 뭐 프리랜서 좋은 말이고 나는 무조건 박사 졸업하면 무조건 나가서 나는 도전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거를 벌써 21살에 벌써 하고 있는 게 이게 후회가 돼. 내가 그 나이 때 못했다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했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시간에 코딩이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다
다 저한테 필요한 경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자신이 이제 누릴 행복에 대한 그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미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게 생각. 시도하면은 시작이 반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시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막연하게 예전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제가 예전에 게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게임 회사를 차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 재밌는 게임 만들다가 그렇게 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몇 살 때? 거의 고등학교? 그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때 게임 회사 만들면은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UCC 애들이랑 찍으면서 좀 재밌다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했었던 게 이제 그래도 대학교는 적어도 대학교는 가야 되겠다. 근데 미래는 일단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은 좀 더 그러니까 내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개를 봤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책도 그렇게 편독해서 읽었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막 온갖 거를 막 다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만 너무 뒤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있잖아요. 사회학도 그 중에서 되게 괜찮게 봤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을 다루고 그런 거다 보니까 괜찮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인문학 쪽으로 가려면은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이 단기간에 쌓아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인문학이니까요. 인문학은 정말 수많은 자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은 좀 많이 오히려 여기 이 신생아인 과학이 오히려 이제 당장 배울 것도 저한테는 적어 보였고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더 실용적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는 과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을 무직고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었죠. 왜 했지?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왜냐면 나는 뭐 박사 논문도 그랬지만 플러스 도시공학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뒤에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뭐 16살 뭐 하면 사실 중고등학교 요거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온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까지 왜 이런 거를 왜 고민한 거야 도대체? 그게 너무 뭐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뭐 영상을 뭐 봤는지 뭐 이런 것도 기억이 왜 하필 이게 과학을 공부하는 거랑 뭔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랑 그 시간을 비교해서 네가 딱 기술을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엄청 고민을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 주변에 다 기술 공부하니까 뭐 나도 저거 배우면 뭐 취직이라도 하겠지 이런 마음대로 많이 가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미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에 대한 동경은 항상 있었거든요. 과학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과학을 마법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항상 위인전을 보면은 이놈의 위인전이 항상 위인전을 읽었구나. 아니 이놈의 맞네. 이놈의 항상 위인전이 문제인데 과정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못 믿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뭐만 하면 뚝딱 만들어요. 맞아. 갑자기 뭐 해서 갑자기 뉴턴이 떨어진 싸워보고 막 중력을 발견했대.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만 듣고서는 진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마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 마법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저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일단은
그 어린 나이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쯤이 오거든요. 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아니 산타 클로스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초등학교 그 과학책 내용 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뉴턴이 진짜? 에헤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맞아.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해서 그냥 저한테는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무작정 동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우주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고 제가 우주를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달 기지, 뭐 화성 탐사, 뭐 화성에 기지 세운다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7살 때 제 꿈이 우주과학자였어요. 7살 때. 7살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7살에. 아니 근데 그 다들 뭐라 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연하게 우주과학자 멋있다. 우주과학자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그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뭔가 까리가 있어요. 그치. 7살인데 그런 걸 벌써 신경 쓸 거야. 사회적인 인식 이런 거. 대학교를 오니까 커피 머신이더라고요. 그 불쌍하게 굴러다니는 톱니바퀴지. 톱니바퀴. 그냥 노예더라고요. 막 그냥 고장났어 톱니바퀴인데 약간 막 낑낑거리고 있어. 약간 그 나사들이 다 하나씩 나가 있고 근데도 이제 변함없이 있는 거는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나 아니면은 그 지식의 양이 장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대학교 오면서 유니스 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일반적인 종합대였으면은 그냥 다 막 취업이나 신경 쓰고 막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기원에서 갇혀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기원 학생대가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그 세상에 얼마나 자기 분야를 좋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진짜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심지어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던 친구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진짜 진심인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이것저것 해서 뭐 어떻게 벌 거다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허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고민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책 읽어야지 하고 책 읽어야지 하고 이게 또 공부해? 공부 때문에 책을 못 봤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맞아. 공부 때문에 책을 못 본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유는 만드는 거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여유는 진짜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거여서 여유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거 다 핑계예요. 자기가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게 여유인 거예요. 맞아. 그냥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네, 거지. 맞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왜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왜냐면 나 20살 때 21살 때 해보면 그 수업 듣다가 너무 피곤한데 술이나 먹으러 나가가지고 그냥 진짜하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많지. 21살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많다.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한 20%나 30%라도 많은데 이 안에서도 뭔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안에서도 말해주면 뭐 대부분 주도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근데 진짜 그 진짜들을 보시면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네, 그 진짜들이 있어요. 그 진짜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비단 그러니까 이 작은 한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안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사실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다른 유형의 열정이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시도하는 게 절대로 늦지 않다고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 열정을 저기에 쏟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열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그 열정만큼은 정말 본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누구인데 도대체? 근데 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난 기록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딱 30만 대 있어도 딱 그냥 원래 30대 안 됐을 때 아니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맞네요 그거. 서른도 너무 멀리 본 것 같아 내가. 아니야. 그 이게 부담스럽게 해줘야겠다. 26?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야. 그래서 그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만나보면 좋겠다. 나는 좀 배우고 싶다. 이게 오늘 나는 사실 나만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팀 빌딩을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은 뭐 팀 빌딩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를 찾은 게 아니라 멘토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약간 되게 이게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난 나이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배우고 부담스럽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지금. 당황했네. 근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들어버리면 네. 그쵸. 너무 하늘을 나는 기분 지금.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래서. 근데 뭐 오늘 뭐 아니더라도 뭔가 나중에라도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왜냐면 오늘부터 제가 할 거는 일단은 저는 지원 사업을 일단 따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를 일단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저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업체를 꾸리고 싶었거든요. 목적은 그냥 당장 고객들과 B2C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지. 누구한테 투자 받고 뭐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내가 발표하고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약간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시작하려니까 인건비가 필요해. 나도 사람들 줘야 되고 그 사람들 같이 가려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죠. 다들 결국에는 뭐 부모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녀라.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않냐? 의식주는 해결해야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는 그쵸. 거지.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 의식주 채우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은 거고 그게 목적인 거지. 뭐 지원 사업이라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이디어는 뭐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제안 이렇게 드립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꿈이 대단한 사람 옆에 둘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 갖고 계신 그 비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요. 네. 차차 이거 끝나고 또 얘기를 해보죠. 끝나고 네. 너무 아무튼 훅 들어왔네. 지금 좀 많이 갑자기 막 이것저것 다 밀려오니까 어지럽긴 하네요. 좀 이런 기회들이 근데 많을 것 같아 주변에. 뭔가 뭐 기회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뭔가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다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계속 온다 그래야 되나?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끌려가면 선택이 뭐고 이런 게 선택이고 뭐고 이게 다 중요하지가 않고 사실 그렇게 해서 얻는 성공이라고 해서 기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 가장 많이 느낀 게 대회에 나갈 때라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저 그때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내리고 이제 대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거라고는 그냥 자료 정리밖에 없고 그때 제
무식을 정말 많이 탓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고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몇 살이냐고. 나는 뭐 하는 거지? 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다. 있어.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어리면은 더 그런데 같은 나이여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여도 이게 선배면은 그래도 내가 선배한테 좀 배웠다, 뭐라도 배웠다, 자주적이라도 배웠네 이렇게 되는데 동급생한테 이제 그 멱살을 끌려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 느낌은 상받으러 올라가는 느낌은 약간 너무 부끄러워서 상 받기가 싫을 정도로 좀 서글프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냥 옆에서 들러리 하는 게 아닌가 아니야. 또 친구는 이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잘 정리를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잘 조합을 해서 다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는 해주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다 멋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동기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은 동기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오는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해야지 하고 안 하면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데 해야지 하고 멈춰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더 뒤로 갈지라도 이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 머리를 하나씩 바꾸어 가다 보면은 머리가 그냥 깨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진짜 그게 다시 염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더 견고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할 틈을 주긴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다시 좀 끊어보면 앞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약간 해왔던 것들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떤 선택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냐 이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저는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는 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수영 배우고 있어요. 수영? 네. 오, 수영 좋지. 얼마나? 수영한 지 이제 2주 됐어요. 주? 2주 됐어요. 이제 물에 뜨기 시작했는 그 단계네. 이제 그 요거. 네네네 딱 그거예요. 열고 이게 열고 열고 다. 이거는 내가 좀 더 낫다. 나는 1년 배워가지고. 나는 적배평자다.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장난 아니던데 1년 내로 그게 돼요? 1년 내로 되죠. 저는 한 2년은 배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금방 해, 금방. 금방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요거는 또 내가 영재였던 게 고등학교 고3 때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고3 때 새벽 수영을 나가서 하고 학교 가고 김밥 한 줄 먹고 이렇게 학교 가고 이렇게 했었던.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그때 그냥 자고 있었는데 네, 한참 잤을 거야. 이건 내가 이겼어. 이게 하면서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력 하나가 진짜 대단한 거 맞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살려고 운동을 하는구나. 맞아요. 다 그러잖아. 다 사회에서 생존 운동. 그냥 이게 그냥 생존하려고 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하면은 안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분들은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정신력이 남다르셔가지고 그거는 예외로 하지만은 일단은 다들 체력이 맞아요. 체력이 기본이야. 체력이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체력이 너무 딸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새벽 4시까지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아니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그렇게 사실 해야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고
놀 때도 그렇고 운동의 절실함을 깨닫고 2학기 때서부터 이제 헬스를 끊어서 조금씩 하다가 시험 됐다고 또 이제 안 하니까 또 계속 안 하더라고요. 하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쯤에 돼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한 달 전에 수영을 저한테 같이 하자고 권유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해야 되겠다. 같이 할래? 해가지고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배우고 있어요. 수영 배우고 있어요. 물을 많이 먹긴 했지만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약간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하루 루틴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루틴을 맨날 세워놓고 그 루틴에 강박증이 있듯이 약간 사람이 돌아가는 스타일. 저는 지금 예전에는 루틴이 제가 있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루틴이 있었는데 대학 와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날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MBTI가 지금 JSP로 약간 바뀌고 있는. MBTI 하면은 뭐예요? MBTI 뭔데? IN하고 왔다 갔다 해요. IN. 뒤에가 다 왔다 갔다 해요. 네. IN은 절대 안 바뀌고. 네, IN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수영 말고 뭐 헥사 얘기가 나는 되게 궁금해가지고 좀 네. 헥사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고 그냥 좀 헥사요? 유니스트 헥사. 유니스트 헥사에 대해서요? 이거 약간 제가 괜히 또 또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유니스트 헥사는 괴물들밖에 없어요. 괴물. 다들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고요. 네, 그 빠져 있는 만큼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는 만큼 채워져 있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면서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약간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J니까 맨날 이런 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아예 각본도 없이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약간 주도적으로 뭔가 계속 시도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렇게 끌려가는 게 싫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창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이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근데 많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막상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만 가면은 진짜 내 틀을 다 깨부시겠다.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생각을 할 거고 그에 맞는 이제 환경을 가도록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실 유니스트 온 가장 큰 이유는 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거만큼 큰 장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고등학교 때 직업을 그러니까 과를 강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정해진 과로 그냥 쭉 가는 그런 식의 대학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1학년 때 다 똑같이 다 배우고 2학년 때 가서 이제 전공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합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종합대 참 이게 수시 원서 쓰면서 정시도 같이 이제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정말 이게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못하고요. 이게 사람마다 그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논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정말 세상이 냉정하긴 하구나 정말 그거를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입학할 때는 좀 많이 굳었었어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부족한데 아직 너무 부족한데 뭐 고등학교 때 한 거라고는 별것도 없고 그냥 대학교 오기 위한 공부를 한 느낌이 들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좀 그러니까 대학교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들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오히려 좀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괜찮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좀 뭔가 약간
부모님께 죄송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대학교 와서의 첫 그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제대로 왔구나를 느꼈어요. 네. 제대로 왔구나. 그 공부한 게 헛되지가 않았구나. 다시 돌아갔어도 똑같이 공부를 했을 거고 똑같이 종합대를 가는 게 아니라 유니스트로 왔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날리지를 않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곱씹고 그거 약간 기록해놓고 이런 과정이 되게 생각이 약간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뭘 공부하고 싶은? 지금 당장 공부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방학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지금. 게임? 어떤 게임? 일단은 정말 간단한 게임부터 만들고 있어요. 뭐 체스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가 보드 게임 만드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아날로그 형식의 보드 게임 같은 거를 보면은 카드나 그런 걸로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만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상 화면에 띄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볼 수 있는 그 게임 시스템에 적용할 방식이 정말 다양해서 그거를 만드는데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뭐냐면요. 제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은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디어 잘 내면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은 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약간 정신승리를 했었는데 맞아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계속 생각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피드백 없는 창작은요, 절대 피드백 없는 창작물은 절대로 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생각은 제가 피드백을 받는 일을 많이 해봤나?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대회 나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소수의 면접관들, 심사관들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아봤지 실제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험을 좀 더 오히려 사회에 나오기 전에 그 작은 사회에서라도 이제 좀 해봤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학기술론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사람이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보면은 제가 느낀 그러니까 소규모 대학들, 뭐 사실 대학이 아니죠, 여기 과학기술원이죠. 과학기술원의 그 느낌은 어땠냐면은요, 아웃라이어들이 많다. 맞아.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선이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한 사람 안에서조차서도 그 아웃라이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도 아웃라이어가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아웃라이어들이 다 있고요.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양한 점은 좋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웃라이어들만 있는 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웃라이어들만 보니까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1학기 때. 약간 사람들이 약간은 모자나 있다 이런 아까 말했던 그 톱니바퀴 약간 끽끽대고 있다. 그 다들 보면은 저러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저게 대학원생?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구나. 저러면서 웃고 있어?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나는 대학원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박사까지 왔고 이러니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명명이 독특하다. 되게 유별나다. 뭐 약간 조금 사회와 조금 다르다. 사회에서 조금 다르다.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좀 있지. 그만큼 천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다르다. 생각하는 것들이 인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건 있어. 뭐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다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를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각자의 그 특성이 엄청 가치관도 뚜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삶이라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약간 가끔씩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가를 되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가 오면은 항상 계속 이제 일기를 보면서 이제 좀 안정을 시켰었는데, 근데 이제는 일기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냥 당장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제 생각을 저한테 다시 이제 정의하는 식으로 썼다면은 이제는 누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제가 좀 나사가 풀려서 이제 얘기를 해도 그 나사 풀린 맛이 있거든 또. 네, 맛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맞아요. 이게 뭔가 자기를 더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내가 듣기에는 엄청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엄청 대단한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냥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다 부딪히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비슷하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맞는 사람들께 결국에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좀 막히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중학대를 갔으면은 처박히는 생활을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히게코모리. 네, 맞아요. 딱 그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게임 만들려고 이제 계속 제가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거는 결국 그걸 누군가 구현했을 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시장에다가 내놔서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맞아. 아이디어만으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되는 때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갈고 닦을 수 있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가를 저한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당장은 못해요. 네. 당장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시키지 못하는 저를 보고서는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프로토타입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는 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 AI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은. 뭐 예전에도 그랬죠. 사실 그 게임 AI만큼 그 역사가 깊은 AI 분야가 또 없어요. 네. 게임 AI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예전 AI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역사가 정말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이제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배우면서 그냥 더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장은 가장 그러면 구현하기 쉬운 게 뭐냐? 온라인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을 다 온라인으로 이어놓은 나라가 얼마 없거든요. 미국도 사실 그렇게 완전히 이어져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결국에 그 스타링크를 생각한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상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드는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도 알고 있고,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간에 그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그걸 다 설계를 하고, 설계할 때마다 또 이제 그 정말 많은 행정 처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마다 그 법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근데 반면에 땅이 좁은 대신에 다 이어져 있어요. 인터넷이, 그리고 이만큼 인터넷을 활발하게 다루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점으로 사용해야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빨리 무형의 것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무형의 것이지만은 이제 그거를 실체화 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 이제 그 좀 관념적인 거를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치. 정보가 약간 돈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 요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점을 충분하게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못하면은 거의 도태가 되는 수준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요즘에 챗 GPT 들어보셨어요? 그 AI거든요. 그러니까 챗봇이거든요. AI 챗봇인데 AI 챗봇이 논문을 써요. 요새 뭐 제가 그 장난 아니더라고. AI 챗봇들이 뭐 코딩도 다 하고 코딩도 다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림 그려주는 AI 맞나요? 맞아. 장난 아니에요. 그 달이나 아니면은 뭐 그 되게 많거든요. 그 뭐 회사들마다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나 아니면은 오픈 AI에서 만든 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떠올릴 게 많더라고. 오히려 이게 위기라기보다도 뭔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지. 지금 그래서 약간 또 한 번의 흐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아마 AI는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AI에 투자한 만큼 사실 그만한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보면은 AI에 진짜 많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한 3년 정도는 거진 그 막 억대 연봉 받아가면서 막 프로그래머들 막 모셔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한 그 2년 동안 결과가 나온 게 딱히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많이 연구가 됐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도태된다. 네, 재미있거든요. 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네. 그럼 지금 AI를 공부하고 싶은 거? 네, AI도 공부하고 싶고, 게임. 지금 게임 개발하는 것도 게임 개발하면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게임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창작이라는 거 자체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설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더 그려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서 다 해갈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드는 거고 뭐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 시간이 24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100이면 50씩 나눠서 뭐 나는 여기를 맡아서 하고 싶고 나머지 50은 너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50도 누가 뭘 채워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하고 싶은 게 코딩도 하고 싶고 인문학도 하고 싶고 시나리오도 쓰고 싶고 뭐 다 좋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고도화된 문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술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게임이야말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왜냐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디지털 기술 들어가죠. 그 인문학 들어가죠. 뭐 시청각 그런 모든 오감을 다 자극시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죠. 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정말 우리가 이제는 흔하게 여기는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집약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굴러가는 산업이거든요. 게임 산업 자체가. 그래서 게임 산업이 사실 없었으면은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픽 카드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때문이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수요가 있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이 CPU도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쓰면은 이게 좀 더 빨리 처리가 되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더 크게 산업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그 연구소나 아니면은 그런 기업에 파는 그런 CPU나 그 그래픽 카드 말고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뭐 3060이나 뭐 그런 시리즈들 4090 뭐고는 이제 A100, 뭐 A900, A1000 막 이런 시리즈가 아니라 그런 시리즈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들을 보면은 주 소비자들이 게이머들이에요. 네, 주 소비자들 게이머들이에요. 네, 사실 원래는 인공지능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원래는 그랬고 근데 뭐 최근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난리가 나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이 엄청 많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시사점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오케이 오늘 이거는 하나 시도해보고 싶다. 오늘 당장 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게임 개발을 하면 그쵸.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쵸. 엄청 많이 걸리죠. 이게 어렸을 때는요 그냥 뚝딱하면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되게 간단한 게임조차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진짜 체스 그냥 단순히 체스인데 못 만들겠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지? 일단은 마우스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체스 말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것도 어려워요. 맞아. 막 빛을 막 쏴가지고 막 레이 캐스팅을 해가지고 뭐 정보를 받아오고 뭐 그것조차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 게임을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표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너무 하고 싶어.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은 무서운 거 이런 거. 정말 가깝게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번 주에 시도해볼 만한. 이번 주에 시도해볼 만한 거요. 진짜 이번 주에는 강화 학습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한다 해놓고서는 유니티 만드느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하루에 할당량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전에 루틴대로 따랐다면은 이제는 그 적어도 오늘 이거는 하고 자자로 바뀌었어요. 체크리스트. 네, 그냥 적어도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끝내면은 오늘 하루 헛되지 않았다. 맞아. 잘 살았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아프고 나서 느낀 점은 그냥 하루 잘 쉰 것도 해낸 거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초 전에 저보다 그 1초 후에 제가 나아진 거라면은 그걸로 그냥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고 너무 볼품없게 돼서 맞지. 이게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비교를 해도 이제 결론을 짓는 거는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를 묻는 걸로 끝내면 좀 낫더라고요. 네.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은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지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제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른 너무 큰 꿈들이나 열정을 보면서 이제 식거든요 오히려. 네.
네, 맞아. 가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려지는 느낌을 받아요. 제 열정이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와요. 근데 사실 열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과대 인식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열기를 계속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을 딱 만나면 내가 너무 쪼만해 보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뭔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그런 건 있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뭔가 어제 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에 뭔가 성취감도 있고 뭔가 계속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나아지고 있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예전에 했었던 생각이 다음 날에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한 동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속 쌓아가는 거지. 맞아. 대신에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기록이 중요한 거는 후회했으면 절대로 다시 그 후회를 안 만들도록 노력은 해야죠. 네, 그거 하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왜 후회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뭘 더 그때 당시에 내 우선순위가 뭐였고, 근데 나는 왜 안 했고, 이거를 기록하면서 본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공부하는 걸로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자기 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공부를 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예.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맞아.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그 환경 설계를 해버린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자기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녁 7시에 딱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면은 나는 다른 시간에는 뭐 놀되 7시에는 할 수밖에 없게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약간 이런 게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을 가장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자기만 잘 알면 진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역량이 낮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맞아. 그럼 그걸 피하면 되거나 맞아. 아니면은 그거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도착은 해 있어요. 네. 거의 뭐 근데 오늘 나눌 얘기는 거의 뭐 다 나눈 것 같고, 어릴 때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21살이라는 게 정말 좀 신기하고, 오늘의 클리셰 오클입니다.